대기업 시청자, 동아지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아지질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라든가 내용들 전달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동아지질 하게 되면 이 터널을 뚫는 부분에 있어서 또 1위 회사인 만큼 이 터널 뚫는 관련된 정책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변동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게 된 계기가 이 지상철도에 대한 지하화의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올림픽대로를 전 구간을 지화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서울뿐만 아니라 5대 광역시 전 구간을 지화하겠다라는 이슈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통해서 이 동아 지질의 주가에 대한 얘기도 함께 전반적으로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테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철도 관련주들은 이 철도 관련된 공약이 나와야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한 이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주당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나온 뉴스죠. 자, 민주당이 올림픽대로를 전 구간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 소식 때문에 이 철도 관련주들이 한 차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위에 그러니까 지상 철도가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 지하화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요. 올림픽대로의 전 구간을 지하화하니까 꽤나 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지하화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 이 서울에 지금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은데 인구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지방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 인구가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서울로 모여들고 있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라던가 그 다음에 집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그 위에 또 지상철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마저 그래도 없애면서 거기에 대한 뭐 주택을 뭐 새로 올린다던가 또는 뭐 공원이라던가 이런 생활시설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올림픽대로에 대한 전 구간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거를 발표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총선 공약뿐만 아니라 27년에 대선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까지 이 지화와 공약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여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관련주들은 뭐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면 아무래도 한풀 꺾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년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윗구간에서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이 대선 공약까지도 좀 기대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또 최근에 이 지하화 공약을 꺼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야당 지금 현재 대표로 어떻게 보면 지지율 1위인 또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이 총선 공약 중에 하나로 이 지하화를 꺼내 들었죠. 이렇게 두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대선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지하화 공약이 계속돼서 27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지하화가 되면 뭐 시민들에게 뭐 보게 되면 공원화죠. 자, 접근성을 높여서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결국에는 이러한 지하화를 통해서 생활권을 확보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상철도 71km 구간 뿐만 아니라 이 5대 광역시를 전부 다 철도 지하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협의체까지 출범을 한 상태인데 이 정부가 철도 지하화를 정말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구간을 보게 되면 뭐 경부, 경인, 경의, 경원, 경춘, 중앙선 등 해서 총 71km의 구간이 현재 검토 대상에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하나 차츰 전부 다 지하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철도 지하화 관련 철도 테마들이 한 차례 더 주가에 좀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뉴스이자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그리고
부산, 대구, 대전, 정말 5대 광역시를 다 철도 지하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철도 지하화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고 시간을 두면서 계속 법의안도 발의하고 예산안도 하고 이럴 때마다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 기간을 가지고 뭐 비록 좀 신선한 재료는 아니긴 해요. 계속해서 앞에서도 나왔던 재료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철도 관련주, 철도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관련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런 이유들 역시 전부 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특별법에 대한 발의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아지질에게 봐야 되는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재료는 역시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철도 지하화는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 뭐가 통과됐다, 뭐가 출범하겠다,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7년 대선까지 좀 정책으로 끌고 갈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보통 정책주가, 특히 대선 정책주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크게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24년 올해는 그냥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으나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책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한동훈과 이재명이 철도 지하화를 한 차례 발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재료 소멸 때문에 주가가 원래 자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하단 11,000원, 상단 15,000원 구간에 박스권 구간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래 안에서는 주가가 얼마든지 이렇게 위로 아래다 위에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요게 241선인데 해당 구간 위로 주가가 올라와 줘야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14,000원, 15,000원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장기 이평선 위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전 과거의 주가 여부를 보게 돼도 자,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왔고,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지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기 이평선 아래로 주가가 빠지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락, 이런 추세를 반복하고 있었을 때는 역시 장기 이평선 121선과 241선을 일단 올라와 주는 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지지선은 12,000원대 가격, 지금까지 이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12,000원 선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가격일 것 같고요. 만약에 12,000원을 깨서 11,0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혹시 뭐 수급 이탈이라던가 중요한 뭐 악재, 뉴스 소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